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말싸움이 잦은 관계가 있습니까? 매번 대화가 논쟁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옳은데 상대방이 절대 인정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시작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서로 상처만 남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인간관계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을 쓴 사람, 데일 카네기의 지혜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싸우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검증한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그 결실이 1936년에 출판된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은 출판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3천만 부 이상 판매된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자기계발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제는 말싸움이 잦은 관계에서 갈등을 멈추는 법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먼저, 왜 우리는 말싸움을 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말싸움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이 구조를 평생의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모든 말싸움의 뿌리에는 두 가지 핵심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옳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가 존중받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욕구. 이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할 때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말싸움이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싸움을 하면 할수록 옳고 싶은 욕구는 더 강해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더 깊이 좌절됩니다. 왜냐하면 말싸움에서 상대방도 똑같이 옳고 싶어하고 똑같이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은 한쪽이 이기거나 둘 다 지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만을 만들어냅니다. 카네기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한 명의 적을 만들고 논쟁에서 지면 자존심만 상한다. 어느 쪽이든 잃는다. 이 말의 핵심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논쟁에서 이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대방은 어떻게 느낍니까?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논쟁에서 진 사람은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논쟁에서 이긴 그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마음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카네기가 말하는 논쟁의 역설입니다. 이기면 잃는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갈등을 멈추는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말싸움이 잦은 관계의 패턴을 더 깊이 살펴봅시다. 말싸움이 반복되는 관계에는
항상 특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카네기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 패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아쇠입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건드립니다. 이것이 논쟁의 방아쇠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어입니다. 방아쇠가 당겨지면 두 사람 모두 즉각적으로 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방어 모드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격입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의 논점을 반박하고 자신이 옳다는 증거를 내세우며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에스컬레이션입니다. 공격이 강해질수록 상대방의 방어와 공격도 강해집니다. 감정이 개입되면서 원래 논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싸움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피해입니다. 싸움이 끝난 후 양쪽 모두에게 상처가 남습니다. 관계가 손상됩니다. 신뢰가 깎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작은 방아쇠에도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말싸움이 잦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카네기는 이 패턴을 끊는 것이 갈등 관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은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카네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반박하고 싶은 충동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때 우리 안에서는 즉각적인 반박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이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카네기는 이 충동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충동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는 것. 이 멈춤이 논쟁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면 평생 후회할 명연설을 하게 된다. 이 말이 충동을 억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면 그 말은 논쟁을 키울 뿐입니다. 멈추는 것이 가장 영리한 대응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관점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논쟁을 좋아한다면 때때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다. 당신은 결코 상대방의 선의를 얻을 수 없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의 전환이 대화의 방향 전체를 바꿉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이 가진 두려움이나 욕구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해의 문이 열리면 싸움의 문은 닫힙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이 한마디가 싸움을 멈추는 가장 강력한 말이다.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능에 거슬러 나도 틀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갈등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인정이 상대방을 더 유연하게 만듭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도 자신의 방어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역설입니다. 내가 양보할 때 상대방도 양보합니다. 내가 열릴 때 상대방도 열립니다. 이제 카네기의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갈등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은 쓸모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보통은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비판은 상대방을 바꾸지 않습니다. 비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비판은 오히려 그 행동을 더 굳혀버립니다. 왜냐하면 비판받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그 행동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말싸움이 잦은 관계에서 비판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실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하는 것.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비판을 대화로 바꾸는 전환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어 한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욕구다. 말싸움이 잦은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 자신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느낌,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 느낌들이 쌓여서 말싸움의 에너지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 그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첨하지 말고 진심으로 인정하라. 아첨은 효과가 없다. 하지만 진심 어린 인정은 세상을 바꾼다. 말싸움이 잦은 관계에서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고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라.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다.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같은 상황을 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갈등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 관점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점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 이해가 갈등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서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생기는 순간 갈등의 씨앗이 사라집니다. 이제 말싸움이 잦은 관계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서 카네기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유형은 부부 또는 연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의 말싸움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내용보다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톤이 날카롭거나 말이 빠르거나 눈빛이 무시하는 느낌이거나 이런 방식들이 내용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방어 모드를 켜게 만듭니다. 카네기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방식이 틀렸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갈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것,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반박하지 않는 것.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점적인 경청을 제공하라.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독점적인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온전히 듣는 것. 이 경청이 부부나 연인 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직장에서의 갈등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은 복잡한 권력 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부하 직원과의 갈등, 이 각각의 관계에서 갈등의 양상이 다릅니다. 카네기는 직장에서의 갈등에 대해 특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마라. 당신의 상사가 옳다는 것을 도와주어라. 이 말이 처음에는 아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가 말하는 것은 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열려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열려 있게 만드는 방법이 먼저 그의 관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대방의 아이디어처럼 보이게 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그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것이 직장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동료와의 갈등에서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보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봤나요? 이런 질문들이 비판이 아닌 탐구의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탐구의 대화 속에서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족 사이의 갈등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 시부모 또는 처부모와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은 오랜 역사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중 하나입니다. 카네기는 가족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처럼 예의를 갖추어라.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무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 가족 갈등의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너무 솔직합니다. 솔직함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솔직함이 무례함으로 변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예로 들어봅시다. 부모는 자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잔소리와 비판의 형태로 전달될 때 자녀는 이해받는 느낌이 아니라 압박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받은 자녀는 저항하고 반발합니다. 이것이 부모-자녀 갈등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카네기의 원칙을 적용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걱정을 비판이 아닌 관심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나는 내가 걱정되라고 말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대화와 갈등을 가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의 잔소리가 사실은 사랑에서 비롯된 걱정임을 이해하면 그 잔소리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이해하려 할 때 저항 대신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카네기의 가장 강력한 갈등 해결 기술인 경청에 대해 더 깊이 살펴봅시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지한 경청자가 되어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라. 경청이 왜 갈등을 멈추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중 하나가 이해받고 싶은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싸움을 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느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느낌, 이 느낌이 좌절을 만들고 그 좌절이 분노가 되어 말싸움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의 말을 들어준다는 느낌이 들면 그 좌절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경청의 힘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청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입니다. 상대방에게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고 몸을 상대방 쪽으로 향하는 것. 이런 신체적 신호들이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는 것. 그리고 그 이해를 확인하는 것. 당신이 말하는 것이 이런 뜻인가요? 라고 확인하는 것. 이 확인이 상대방에게 내 말을 정말 들었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당신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해해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런 공감의 말이 상대방의 감정적 방어를 녹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경청이 갈등을 예방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싸움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이해받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갈등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멈출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갈등이 이미 달아오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쟁이 시작되면 이기려 하지 말고 함께 이기는 방법을 찾아라. 이것이 갈등을 멈추는 가장 핵심적인 자세 전환입니다. 논쟁에서의 목표를 바꾸는 것. 내가 이기는 것에서 우리 둘 다 더 나아지는 것으로 이 목표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구체적으로 갈등이 달아올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기술은 인정하기입니다. 상대방이 화가 난 이유를 인정하는 것. 당신이 화가 난 것은 당연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 인정이 상대방의 방어를 낮춥니다.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은 상대방은 더 이상 그 감정을 증명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기술은 동의 찾기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하라. 갈등 상황에서도 양쪽이 동의하는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동의점을 먼저 찾고 확인하는 것. 우리 둘 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맞죠? 이런 공통점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갈등의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동의는 연결을 만들고 연결은 갈등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잠시 멈추기입니다. 갈등이 너무 달아올랐을 때는 잠시 대화를 멈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좀 나중에 계속해도 될까요? 나 지금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서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런 요청이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성숙한 갈등 관리 방법입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깁니다. 하지만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대화를 재개하면 훨씬 더 건설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질문하기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주장 대신 질문을 하는 것.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 갈등을 대화로 전환합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닫게 만든다. 질문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열게 만든다. 질문은 대화를 하나의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질문은 대화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열린 공간에서는 갈등이 대화가 됩니다. 이제 카네기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인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욕구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다. 말싸움이 잦은 관계에서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 자신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느낌, 자신이 존재감이 없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갈등의 씨앗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이름만큼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는 없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이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어떤 도시에서도 어떤 나라에서도 2달 만에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평생 친구를 만들기 어렵다. 상대방이 관심 있는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 이것이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 생각도 있군요. 이런 반응들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존중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존중이 갈등을 예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갈등이 반복되는 관계에서 패턴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개별적인 갈등 상황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관계의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관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관계의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대화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싸움이 잦은 두 사람이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순간에 앞으로의 대화 방식에 대해 합의하는 것. 우리 싸울 때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우리 화가 많이 났을 때는 잠깐 쉬었다가 얘기하자. 우리 서로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자. 이런 규칙들이 다음번 갈등 상황에서 자동적인 반응 패턴을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갈등이 잦은 관계는 부정적인 경험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긍정적인 경험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서로를 위해 작은 것들을 해주는 것, 좋았던 기억들을 함께 떠올리는 것.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면 관계의 기본 정서가 바뀝니다. 갈등이 있어도 그 기반에 따뜻함이 있으면 갈등이 덜 깊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패턴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자신을 바꾸어라. 자신이 바뀌면 상대방도 바뀐다. 이것이 관계의 패턴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바뀌는 것, 자신이 먼저 경청을 실천하는 것, 자신이 먼저 인정을 건네는 것, 자신이 먼저 공감을 표현하는 것. 이 변화가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한 부분이 바뀌면 다른 부분도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뀝니다. 이제 카네기의 가르침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카네기의 가르침을 조종술이라고 오해합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한 기술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카네기의 가르침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이 없는 기술은 효과가 없다. 진심이 있는 기술은 세상을 바꾼다. 카네기가 가르치는 모든 기술의 기반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것, 진심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이 진심이 없으면 어떤 기술도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진심을 느낍니다. 기술만 있고 진심이 없을 때 상대방은 그것을 느끼고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을 때 기술이 그 진심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가 됩니다. 갈등을 멈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관계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카네기의 기술들이 그 마음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 카네기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봅시다. 상황 하나.
배우자가 당신이 집안일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도 이렇게 바쁜데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반응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배우자는 방어적이 되고 반박을 시작하며 갈등이 커집니다. 카네기의 원칙을 적용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더 많이 도왔어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도울 수 있을지 말해줄 수 있어. 이 반응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배우자의 방어가 내려가고 대화가 가능해지며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상황 2. 직장 동료가 회의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건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이런 이유로 맞아요. 당신 생각이 더 문제 아닌가요? 카네기의 원칙을 적용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시나요? 그 우려를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반응이 동료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협력의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 3. 부모님이 당신의 선택에 대해 비판하십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카네기의 원칙을 적용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이 반응이 부모님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갈등을 멈추는 것이 왜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멈추는 것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먼저 인정하면 진 것이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갈등을 지속시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존심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사실 가장 약한 선택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 빠르고 솔직하게 인정하라.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빠른 인정이 갈등을 그 자리에서 멈추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내가 틀렸어. 미안해. 당신 말이 맞았어. 이 말들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이 당신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자존심의 벽입니다. 그 벽을 허무는 것이 갈등을 멈추는 여정의 핵심입니다. 이제 카네기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원칙을 살펴봅시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모든 갈등 해결의 궁극적인 기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관점이 유일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의 관점만큼이나 유효한 수천만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그 관점들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다른 것입니다. 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멈추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알면 논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논쟁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옳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바꾸는 것은 논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이해와 공감과 존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정리해 봅시다. 카네기의 가르침에서 배우는 말싸움이 잦은 관계에서 갈등을 멈추는 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관계를 잃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비판 대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갈등의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독점적인 경청이 갈등을 대화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넷째,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상대방의 방어를 내리게 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려 할 때 갈등의 씨앗이 사라집니다. 여섯째,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관심을 갖고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기반을 강하게 만듭니다. 일곱째, 자신이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경청하고 먼저 인정하며 먼저 공감할 때 관계의 패턴이 바뀝니다. 카네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당신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더 친절하게 행동하면 더 친절한 감정이 생긴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갈등을 멈추는 것은 감정이 먼저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 바뀔 때 감정이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말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 순간에 한번 멈추는 것,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나는 지금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연결되고 싶은가? 이 질문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카네기의 지혜가 당신의 모든 관계에 더 많은 이해와 더 적은 갈등을 그리고 더 깊은 연결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관계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에는 앞으로도 카네기를 비롯한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평생을 통해 발견한 인간관계와 삶의 지혜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말싸움으로 힘드신 소중한 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관계에도 카네기의 지혜가
작은 평화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더 따뜻하고 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